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도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참여 방법부터 알고 계셔야겠죠? 먼저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그 어떤 궁금증도 저희가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그리고 단체 채팅방 이용해서 연락해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연락주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연락하실 수 있는 두 가지 공간 또 마련해 두고 있죠.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며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2시간 동안 저하고 스타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단체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별 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어떤 이야기든지 또 역시나 무료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도 빨리빨리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시간이 8시 5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별톡방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역시나 2부에서도 퀴즈는 다시 한번 나갑니다. 방송 중간에 나가는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까지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2부에서는 제가 힌트도 아주 쉽게 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힌트는 과연 어떤 게 될까요? 화면으로 퀴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스탑모션, 2번 스톡옵션, 3번 스톡인플레이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힌트 드릴게요. 주식을 스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이제 나머지 2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매우 쉽죠? 오늘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가는지 별톡방 먼저 체크를 해보고 갈게요. 보겠습니다. 별톡방 나와주세요. 우리 개털님께서 역시나 저를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개털님 고맙습니다. 민트님 1부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2부에서도 제가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으니까요. 2부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들국화님 오셨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들국화님 오늘 1부에서 상담받지 못하셨을 텐데 단톡방에 별톡방에 남겨주시면은 우리 스타분들이 또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빈털이님께서 아마도 개털님이 계시기 때문에 빈털이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해왕님 기대됩니다 하시고 해왕스타를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오늘 해왕스타와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LG시스템스타도 함께하는 날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은 이제 수요일인 오늘은 어떤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톡스타 2부에서는 매일매일 저희가 다른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해외 선물과 관련된 코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내가 좁아서 좀 더 글로벌한 투자가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LG시스템스타입니다.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 달인 해왕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롱맨 쇼맨의 김본스타입니다. 자, 오늘 또 해외
해외 증시 이야기 많이 나눌 건데요. 일단은 해외 증시 뭐 요즘에 해외 주식, 해외 증시 이쪽에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증권사 담당자분들 몇 분 만났는데 상당히 이쪽에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증권사 쪽에서는 뭐 우리나라의 뭐 빅5라고 하는 증권사들이 있는데 그 증권사들 보니까 다 지금 해외 주식 쪽에 관심이 다 많은데 왜냐하면 이게 수익률이 해외 주식 쪽이 좀 더 좋아요. 좀 더 좋은데 두 번째로는 세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22% 세금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익에 세금을 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외 주식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외 주식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도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해외 선물, 해외 파생상품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번 시간을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해외 증시 일단 갑자기 무역전쟁 자꾸 미루고 있어요. 2천억 달러 관세를. 도대체 이 함의가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할 거긴 한데 도대체 언제 할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증시 상황에서 우리 스타님 오늘 같이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전략을 또 가지고 나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제 오른쪽에 해양 스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윤진, AG 시스템 스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했는지 또 매매 트레이딩 어떻게 전략 잡고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해양스타님 뭐 일주일 동안 뭐 주요 이슈에 대해서 뭐 대응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일주일 동안 동향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매매를 안 했어요. 포인트가 안 나왔다. 예,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매매 안 했습니다. 매매 안 하고 좀 관망하는 장세일. 이유 자체는 뭐 어차피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문제가 야기되는 지금 시점에서도 조정 분위기가 굉장히 심화되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다시 한번 재차 매수를 볼 때까지 그 위치까지 좀 보는 거고, 그리고 달러 관련해서 유로 골드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좀 기다리자는 주의입니다. 지금 장세 자체가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매매를 해봤자 큰 수익도 나지 않고 손익비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보일 때 하자 이 주의예요, 제 생각은.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좀 이용해갖고 좀 약수익을 좀 내는 그런 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약수익으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주일 동안 좀 편한 일주일을 좀 보내셨네요. 매매 많이 안 하시고. 근데 다만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주에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요, 다들. 근데, 제 회원님들한테 물으니까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는데, 그분들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1년으로 딱 보면 손실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박스장에 강한 거죠. 추세를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추세 나오면 손실 나는 분들인데, 진짜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사실 이 추세 수익이 훨씬 더 크고, 더 파급력이 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너무 박스 트레이딩만 너무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래서 우리 추세의 달인, 우리 해양스타님의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G 시스템 스타님,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박스권 플레이도 많이 하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 추세 매매 플레이를 많이 돌리는데, 이번에 좀 수동 매매 포인트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수익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최근에 보시면은 그냥 전 종목이 다 추세를 한 번씩 다 주간 한 번 꺾었어요. 원웨이 가다가 다 꺾었습니다. 오일도 마찬가지로 어제 사실 계속해서 하락세에 내려갈 것 같다가 갑자기 위로 급상승으로 확 꺾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추세들을 좀 많이 보였는데, 사실 여기에 맞는 변곡매매 추세를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맞는 수익을 내셨을 거고, 그냥 원웨이 수익만 챙기시는 분들은 반대로 거의 제로 수익 상태로 들어서셨겠죠. 근데 일단 매매 자체에서 제가 저번 주 가이드를 드렸던 항생 매도는 이거는 또 원웨이로 잘 갔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네, 이거는 딱 이것만 잘 갔어요. 다른 제가 종목들 다른 것 추천 안 드리고, 그냥 오일은 그냥 장기 ETF로 제시해 주셨잖아요. 오일은 장기 그냥 ETF로 그냥 매수로 가시고, 그다음에 선물하실 거면 그냥 항생에서 매도 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매도 수익이 좀 잘 나온 만큼 수익을 좀 잘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전에 중국 증시 제가 하거든요. 근데 추천할 종목이 없어요. 너무 밀리니까 할 게 없습니다. 종목들이 정말 요즘 답답한데, 심지어 이제 그 알리바바마저도 이 마윈 회장이 은퇴한다 그래가지고
알리바마마저 나스닥에 있는 알리바마마저도 꺾여가지고 참 중국 주식 중에 좀 할 게 없는데 중국 증시에서 그냥 선물로 한번 돌리시죠. 네. 선물보다는 저는 어떻게든 중국 주식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한동안 거의 추천 종목을 안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좀 선전지명이 있지 않았나. 요즘 계속 리뷰만 계속 해주고 저도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스포츠 같이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종목 한번 쫙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근데 그게 좀 맞는 대응이 아닌가. 매수장만 가는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대응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래도 요즘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무역 전쟁이 요즘 워낙에 더 이상 갑자기 미국이 갑자기 스탑했어요. 갑자기 공청회한 뒤로 갑자기 그 뒤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지금 계속 관망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조치를 낼까 좀 이게 2천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하는데요. 이게 트럼프 스타일이 아닌데 이게 약간 좀 트럼프 알다가도 모를 사람입니다. 왜냐면 요즘 근데 트럼프 대통령 요즘 좀 안 좋죠. 지지율도 안 좋고 그리고 요즘에 그 내부에서 한 명이 또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뉴욕 타임즈에다가 익명의 기고를 남겼죠.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하는 지금 펜스 부통령이라는 얘기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돌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부 관리하고 있느라 지금 뭐 특별하게 조치를 안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로벌 증시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은데요. 이 이슈들 중에서도 우리가 또 어떻게 투자 상품을 잘 골라봐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제시해드렸던 핫딜도 있는데 그런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핫딜들을 해외 투자 상품 중에 어떤 핫딜이 좀 유망했고 추세가 잘 나왔는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핫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해양스타님, 해양스타님은 이제 지난주에 핫딜 어떤 걸로 꼽아주셨나요? 제가 이제 지난주 핫딜은 사실 유로였어요. 유로였죠. 지금 달러 인덱스 보면서 이제 지지 라인 자체가 너무 완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인플 직후 유로 인플 직후 완강하게 했기 때문에 달러에 어떻게 보면 강세가 조금 여겨질 걸 예상해갖고 지금 추세에 대해서 사실 이제 톡스가 끝난 다음에 집중을 했어요.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는데 다시 한번 여기 이제 9월 4일이죠. 이때 밀린 후로부터는 이제 장세 자체가 박스로 흐른다는 게 예상돼갖고 여기서부터는 올스탑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드렸어요. 매매 자체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예정돼 있는 시황 자체가 조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여러분 내일 이제 미국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내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25일, 26일날 FOMC 회의 전까지 추세가 어떻게 유지될지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인데 지금 미국이 3%대 어떻게 보면 완전 고용 상태예요. 완전 고용 상태. 실업률이 한마디로 일하기 싫은 사람 제외하고는 다 일하고 있다. 되게 취업이 잘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여건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완전 고용이 좀 가까워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발표하기는 고용 대란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좀 잘 못 느끼겠습니다. 저도 의아한 것 자체는 수치 자체는 이제 완전 고용에 굉장히 가깝고 굉장히 성장 자체가 취업 성장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데 왜 언론에만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지금 상황이 미국 자체가 어쨌든 간에 완전 고용 상태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 장세가 이번 달에 내일 있을 인플레이션도 좀 기대치가 된다. 그러면은 발표가 뜨면은 다시 한 번 더 달러가 강세가 펼쳐질지 확인 후에 테스팅 후에 이제 골드라든가 유로 포지션 접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지금 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저는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뭐 얼마나 수익 내겠다고 이 장세에서 매매라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 이 정도만 얘기. 그 지난주에 얘기하신 대로 좀 내려가긴 했어요. 인플 뜨고 반등하긴 했는데 이 지지가 밀리면서부터 기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네모칸에 있는 지지 자체가 요 라인이죠. 9월 4일날 있는 지지가 밀리면서 여기서부터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이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굳이 추세장이 나온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스탑하고 예정돼 있는 이제 지표를 확인하고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있고 25일, 26일날 FOMC 회의 있고 그 기준을 삼아갖고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골드 자체도 사실 조금 기대하는 값이 있어요. 이제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은 골드도 장기를 한번 이번 달 말에 한번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수익 자체 입절 구간은 최소한 300틱에서 이제 500틱
이 사이를 조금 익절 구간으로 잡고 손절 자체를 조금 넉넉하게 100대 이상으로 잡는 식으로 해갖고 손익비 구성을 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리가 한번 올 것 같아요. 이유가 이제 이번 달 말이라고 잡아주신 게 FMC. 그죠? 네, 요 포인트군요. 네, 포인트가 있죠, 당연히. 시황이 어느 정도 뒤따라야지 달러가. 근데 지금 달러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박스 랠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장세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런 단기간 내 매도 추세만 유지가 되더라도 어차피 간에 종목이라는 골드라는 종목 자체는 특수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큰 반등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약 매도 추세만 이어져도 달러가 골드 자체가 강한 강세가 펼쳐질 가능성을 염두하고 어떤 지지를 하나 체크를 해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 보니까 다음 주 톡스타에 골드 포지션이라든가 이거 기대하면서 좀 썰을 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FMC가 다가오면 올수록 뭔가 포인트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잘 노려보면 좋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세요. 이 해외 투자하신 분이나 파생상품 하시는 분들, 심지어 주식 하시는 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 그 추세 한 방향을 타야 된다라고 머리는 알고 있는데 손은 박스권 트레이딩을 자꾸 하십니다. 올라오면 매도 때리고 싶고 떨어지면 매수하고 싶고 약간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사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뵀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결과가 좋으신 분들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추세매 하신 분들이 상당히 결과가 좋은 걸 많이 봤지만 시장의 대가들 보시면 주로 추세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번 시간에 항상 추세매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매트레이딩 하는지를 좀 해양스타님 보면서 좀 많이 배워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이번 지난주 핫딜로 잡아주신 거 해가지고 이번 주 핫딜로 뭐 볼만한 것들, 지난주 핫딜로 볼만했던 상품군들 있으면 뭐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저번 주에 이제 다음 주 예상 핫딜 이거를 그냥 이번 주 리포트 핫딜로 복붙하게 됐어요, 또. 네. 다시. 네, 저번 주에 이제 5일 장기 ETF 롱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고, 숏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120 인덱스랑 항생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복붙해서 가져왔고요. 네, 이번 주 결과가 그랬으니까요. 네, 항생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항생 같은 경우에 저번 주 저희 장종 들어가고 나서 이제 27,000 정도 찍고 있었는데 27,000보다 지금 현재 한참 더 내려가서 26,000선까지 찍었죠. 네, 그래서 사실상 뭐 매도하신 분들은 중간에 반등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강수익 이어가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생은 일단 중국 증시 자체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중 무역 회담은 어차피 중국에서 더 뺏어가냐 덜 뺏어가냐의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중국이 뺏기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리스크를 얘기하실 때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은 좀 빼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사실상 미국 증시보다 더 지금 부채 비율부터 모든 리스크를 더 안고 있는 게 중국 증시입니다. 그리고 이번 미중 무역 분쟁 끝나고 나면은 제1 타격권이 결국 중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WTO도 중국 편을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 대외적으로는 WTO한테 계속해서 중국이 오늘도 제소 놓았어요. 네, 제소 놓고 반복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제소 조치가 직접적으로 미국한테 가해지지 않고 그냥 양자협상으로만 계속해서 처리가 되고 나서 이제 중재기구가 생기고는 있죠. 생기고는 있는데 이 중재기구가 지금 미국 편을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거의 10년 넘게도 계속해서 90%가량은 미국이 전부 다 승소를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뭐 더 이상 기대를 할 만한 가치가 단기적으로 없기 때문에 일단 4분기에는 매도 위주의, 숏 위주의 베팅을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관점에서 매도를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예상치 못한 급반등이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 원래 오일은 원래 떨어지면은 매수를 지금 ETF 장기로 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대 내려올 때마다 뭐 제가 권장드리는 가격은 사실 65 이하에서 64.50 이하부터 이제 평균 단가 맞춰가시면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뭐 사실 60대면은 지금이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추가적으로 추후 80달러 선까지도 좀 슈팅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해서 매수 위주의 플레이를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박스권 플레이가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단타 그냥 해외 선물에서 바로 그냥 전 재산을 가지고선 해외 선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몰빵을 하지 마시고요. 손절컷 바로 나가시니까요. ETF로 돌려서 매매를 하시는 게 레버리지 비율 피해서 자금을 지키실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부분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 중국 증시 사실 걱정되긴 합니다. 저는 사실 2,700 상해 종합 2,700이 무너졌어요. 2,700이 무너졌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지라인이었는데 이게 무너졌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고요. 중국 주식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 참 많을 텐데 이럴 때 항생을 섞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 하시는 분, 해외 주식 하시는 분도 반드시 해외 파생 상품 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니까 사실 항생 섞었으면 거의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해지하셔가지고 수익 내셨다면 오히려 반전 수익을 내셨겠죠. 예. 뭐 많은 트레이더들이 그렇게 트레이딩을 많이 하십니다. 주식을 보유하다가도 주식 리스크가 높아지는 시점이 되면 그냥 역포지션으로 선물로 진입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예. 본인이 가진 매수 종목 주식을 털었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포지션들을 그냥 냅두고 그냥 선물해서 추가로 역포지션 잠깐 진입했다가 리스크 사라지고 이제 뭐 4분기에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되고 중국이 생각보다 좀 호조세의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선물만 포지션 청산하신 다음에 매수 갖고 계시던 거 그냥 홀딩 하시는 겁니다. 네. 이것도 그렇게 트레이딩 하시면 좋죠.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 매매 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1월에 사실 이걸 만든 이유가 이게 있습니다. 11월 말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지 않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중국이 선수 한번 쳐보겠다고 11월 11일 빼땡땡데이 때 중국은 이거 솔로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광군제. 광군제 때 중국 소비가 확 일어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주변에.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알리바바가 만든 거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나스닥에 있거든요. 나스닥에서 별로 상관이 없어요, 중국 지수하고.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부분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 베트남, 인도 뭐 이쪽도 상당히 좀 다들 인기라고 하는데 최근 인도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신흥국 반등할 때 그냥 이건 한 가지 제 생각인데, 신흥국 반등할 때 한번 봐야 될 지수나 이렇게 외국 통화 같은 경우 보면 멕시코 페소화를 한번 보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멕시코 페소화를 한번 좀 같이 한번 봐보시면 이머징 마켓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미리 좀 가늠해 볼 수 있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핫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가 문제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주요 이슈라고 할 만한 게 사실 갑자기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유가를 좀 흔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기 때문에 오일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지수 이제 꺾였다 다시 올라오느냐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FOMC 회의 앞두고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2천억 달러 관세 부과하냐 마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핫들이 참 궁금합니다. 어떤 핫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리 LG 시스템 스타님은 오일하고 파운드. 이번에도 파운드를 공략하네요. 파운드. 그 다음에 우리 해양스타님은 여전히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대표적으로 나스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 그럼 우리 해양스타님. 또 이번에도 지수를 또 가지고 나오셨는데, 어떤 지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제 솔직히 제 개인적인 솔직한 의견을 좀 드리자면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 주 핫딜 없습니다. 그냥 없다. 네. 없는데 그나마 좀 찾아보자. 소극적 대응인데, 나스닥 지수 자체는 굉장히 소극적 대응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나스닥도 어떻게 보면은 매수 볼 단계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시청자들 입장이나 어떻게 보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300 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7300? 아직 한참 남았죠. 한참 남았는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면 와요. 네. 심지어 제가 그거는 라인하고 10포인트 차이 나네요. 네.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김보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는데, 다만 어제 이제 장세 자체가 랠리가 좀 풀렸기 때문에 여기 기준선 위치값에서 오늘 한번 7480.00에서 한번 매수적 대응을 한번 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소극적 대응이라는 두서를 조금 하고 싶어요. 만약에 7300 라인까지 더 추가적으로 눌리면 적극적 대응으로 나서겠지만은, 이 자리는 손절 컷을 두고 한 번은 여기서 매수 추세를 엿볼만 하다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 대응이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 자체도 굉장히 짧게 구성이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7600으로. 네.
왜냐면 60분봉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60분봉으로 손절 잡는 거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굉장하게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지만은 다만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지금 지지 자체가 내려오다 말았어요. 상황 자체가. 예, 약간 갑자기 기술주들이 갑자기 좀 살짝 눈치 보면 다시 어쨌든 무역 전쟁 관련해서 얘기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반등이 네. 오는 상황이 사실 여기서 무역전 얘기 나왔으면 735 찍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그죠. 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갑자기 갑자기 또 이 상황 중에 갑자기 또 떡밥을 풀게 되면은 무역 전쟁 관련해 갖고 조금 어떤 소스라든가 또 얘기거리가 또 화두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매도장으로 내리면서 저기 지지까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 자체는 요 라인은 오래 밀기 힘들다는 관점을 꾸준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지켜왔던 라인이기 그죠. 때문에. 7300 라인 자체에 좀 접근을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올 한 해 막바지 극점을 노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리겠구나 이 생각도 가지는 거예요. 왜냐 2017년에 한번 코스가 있었거든요. 코스가 2017년도에 한번 그런 찬스가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매수 기회를 한번 딱 준 적이 있어요. 극점 자리를 한번 줄 수 있던 게 작년 그때네. 7월에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급해요. 야, 오늘 이거 다 내 거 같은데, 오늘 내려갔는데 이거 매도 볼라 했는데,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원래 작년 한 해 차트만 봐더라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작년 시황에는. 그냥 매수적 시황밖에 없기 때문에, 어닝 시즌마다 매수만 봐라. 미 증시는 설명할 게 없었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미중 무역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지고 지금 달러 인덱스 관련 상품이 이제 에이지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저도 동일한 생각이에요. 박스권 랠리기 때문에 강한 추세 자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불편해요. 그러면은 나스닥이란 종목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 있고 위험성이 크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는 거예요. 오일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자리를 다들 기다리려고 해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자기 포지션이 그죠. 들어가서 이게 뷰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아니 1년 내내 매수가 오르는데 기다렸다가 또 매수 보고 또 조정 한번 오면은 또 지지 자리에서 매수 봐주고 이런 습관 자체 기르면요 손익비가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사실 실행이 잘 안 되는 게 다른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매매를 하루라도 안 쉬면 안 되고 일단 하루라도 내가 방향을 뭔가 맞춰야 되고 약간 이런 상황들을 갖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아닌가. 매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중독이 되니까 매일 하고 싶은데 그런 습관부터 조금 고치는 게 좀 유리한 전략이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스닥 얘기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 오늘 이제 애플이 지금 언팩 행사를 오늘 하잖아요. 네네. 사실 뭐 저는 뭐 요즘에 드는 생각이 애플이 언팩 행사를 뭐 해봐야 별로 이렇게 특별히 이슈를 많이 안 받더라고요. 요즘 별로 혁신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 뭐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별로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언팩 행사에서 정말 획기적인 뭐 폴드오폴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한. 그렇죠? 네, 어떤 생각을 해보시는지. 오늘 언팩 이제 한다고 하니까. 네. 대장주는 대장주니까 뭐 되게 좀 중요하게 보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미중 무역에 굉장히 포커스가 쏠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개별 종목 하나 가지고 나스닥 전반적으로 움직이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뭐 뉴스는 좋아야 이제 조금 상황을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조금 개인 이제 애플이라든가 뭐 어떤 종목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뉴스는 최대한 걸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거나 지금 선행지표 같은 걸 좀 참고하는데 선행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가 어쨌든 간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제로 영역에 좀 더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적 관점을 기다리는 것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제가 또 한 번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미중무역은 이미 한번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도 고가가 갱신됐다는 점은 추가 관세에서도 큰 영향이 없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이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전쟁이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이러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려요. 별거 없다. 하지만 이제 미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거 자체가 엄청난 화두가 될 거다. 이거를 조금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자체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재탕 3탕 중에 있으니까 뭐 특별하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나중에 재차 강조되면서 뭔가 이제 문제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별로 새롭지도 않아서 새로 나와도 신제품 나와도 그렇게 새롭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고 있어서 절대 뭐 그게 크게 영향력을 주긴 쉽지 않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오히려 또 이게 무역전쟁 때문에 애플이 이렇게 좋은 걸 갖고 나와도 지금 중국에서 만약에 무역관세 때리면 애플 부품사인 팍스콘에다가 얘기해서 애플에다 관세 매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중국 애플 자체가 또 뭐 그렇게 호재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LG 시스템스타님. 자, LG 시스템스타님께서는 유로하고 파운드하고 어떤 걸 가지고 유로를 가지고 오셨나요? 오일이요. 오일이죠. 오일하고 파운드. 자, 오일 할 얘기 많을 것 같습니다. 오일. 자, 지난번에 허리케인 왔을 때, 작년에 허리케인 왔을 때는 오히려 올랐어요. 아니, 오히려 떨어졌어요. 맞아요. 떨어졌죠. 왜냐하면 정제시설이 이게 정제시설 간두고 오히려 석유 시추는 많이 하고 정제를 못해서 이게 재고가 쌓이면서 오히려 오일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미국 기준 카운팅을 할 때 주로 그렇게 카운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원유 재고에 좀 의존도가 높은 시점에서는 그런 플레이들이 좀 나오는 편이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닌 최근에는 이제 오펙 즉 정확히 말하면 오펙의 지역이죠. 그쪽에 지금 일으키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역에 대한 공급량 문제,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수요, 물론 수요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이 영향을 미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밸런스 붕괴가 어느 쪽이 먼저 나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한쪽으로 꺾이는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수요 자체는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증가하고 뭐 이번에 2천억 관세 추가로 빠르게 때려 맞으면 맞을수록 더 오일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영향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맞긴 맞습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이게 주도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공급량이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수요 드리고요. 공급 중에서 약간 지금 공급이 약간 키를 가지고 있다. 네, 공급이 사실상 기존에도 가격을 뭉개를 무너뜨렸던 키가 공급이었기 때문에 이란이랑 미국이 동반 상승을 들어가 주면서 공급량 붕괴가 일어났던 부분이죠. 그래서 공급량 붕괴보다는 가격 붕괴죠.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터짐에 따라서. 근데 이 포지션이 최근에 다시 이란 건 때문에 $70까지 올려주는 사태를 만들어줬는데 이란이 제재 들어가고 나서. 근데 이란이 실질적으로 제재가 들어가고 나서도 중국 때문에 다시 일시적으로 하락을 보여줬다가 올렸다가 하락을 보여줬다가 올렸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0대라는 거는 사실 중국 때문에 일시적으로 만들어준 모멘텀인지 진짜로 이란이 계속해서 앞으로 한 2년, 3년 동안의 제재를 받는다. 그러면 $70는 기본적으로 넘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0대 정도면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 ETF에 대한 말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관점 자체가 일단 미중무역 분쟁이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중무역 분쟁이 완전히 딱 정리가 돼서 관세도 딱 얼마로 고정이 돼 버리고 아니면 관세가 확실하게 뭐 없어져 버리든 이렇게 둘 중 하나의 포지션을 취해줘야만이 제대로 산정값 수요량 공급값이 나오죠. 수요량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공급량 기준에 계속된 예측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깔끔해지는 모멘텀인데 지금 상태는 수요랑 공급 밸런스를 계속해서 변화를 다 주면서 가격대를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박스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차피 박스권으로 흘러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이게 언제 한쪽 장의 추세가 터지느냐의 문제지 매수 방향으로 결국에는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64.50 정도에서는 다시 주워담고를 반복하는 플레이를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급량이 만약에 뭐 이란이 아니더라도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너무나 지금 페트롤로 돈을 잘 벌어가지고 페트롤을 돌렸더니 지금 국영석유 기업에 충분히 돌릴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국영석유 기업이 갑자기 시추를 다시 시작을 해서 베네수엘라가 산유를 어마어마하게 뽑아낸다. 공급량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늘어났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네수엘라 국영석유 기업이 사실상 하는 게 없습니다. 거의 지출을 못하고 있고 압류 걸려있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 생산량이 늘어나서 하락 모멘텀을 준다고 한들 결국에는 다시 밸런스를 $60 초반대 갔다가도 다시 올라오는 모멘텀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매도 추세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잡아 넣는 그런 추세 매매를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황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인 시황을 잘라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최근에 일단 이란이 페르시아만 공격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사실 오펙 국가들이 그렇게 겁을 먹고 있느냐? 겁을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페르시아만 막았다가는 이란이 뭐 사우디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사우디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지금 국가들 전부 다 공격으로 적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바레인 적으로 돌린 건 이미 돌려놨고요. 바레인은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편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레인도 적으로 돌리고 쿠웨이트, 이라크 다 적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이 감당할 수 있는 해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말만 공격적으로 막겠다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해역이고요. 홍해 정도만 계속해서 앞에서 저번에 유조선 공격했던 것처럼 블록을 칠 수 있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모멘텀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공급량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채널은 없다. 다만 이란은 미국이 막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급 차단을 들어갈 때마다 건건이 상승세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오늘 지금 70까지 올렸습니다. 70까지 올리고 나서 약하게 지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추세를 한 번 정도 더 슈팅을 쏴줄 경우에는 70.27 그 다음에 71.27 두 번의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라도 반락으로 전환되지 않는지 여부 지속 관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락세 보일 경우에는 일단 67.50에서 어제장에 지지선 완벽하게 좀 만들어내고 기관들이 아예 67.50에서 주어 담고선 슈팅을 한번 쐈기 때문에 67.50에 대한 지지 여부도 관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추세 연장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그럼 만약 허리케인이 만약 좀 더 세게 닥치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저는 허리케인은 그렇게 상관을 안 두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돌발 변수니까. 네, 너무나 그냥 일시적으로 재고량을 변수를 주는 것 뿐이지 그게 뭐 장기적으로 이제 추세를 만들어주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소유관을 파괴해버리면 어떻게 나요? 소유관 파괴하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올라가긴 합니다. 하나 있죠. 네, 그냥 이제 딱 이슈 맞춰서 100틱 한 번에 팡 올라가는 거 그것만 노리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이슈 베팅 하셔도 괜찮은데. 신이 아니야? 맞추기 힘들어요. 네. 진짜. 네, 그런 베팅을 하실 게 아니라 제대로 이제 장기적인 매도의 시황을 보실 거라면은 어차피 저는 계속해서 ETF를 추천을 드리고 있죠. 그 플레이를 하실 거라면은 그 단기적인 뭐 허리케인 오고 날씨 왔다 갔다 하고 송유관 한번 문제 생기고 저번에 뭐 캐나다 뭐 어디 산불 나오고 이런 것들에 잠깐 신경 쓰시다가는 전체적인 시황을 놓치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빼고 대응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파운드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파운드 제가 계속해서 매도에 대한 얘기들을 종종 드려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시황이 지금 영국에서 브렉시트 우리가 사실 EU가 11월 중순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영국에서는 우리는 10월 말까지 끝낼 수 있다라고 좀 호언장담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살짝 주기는 좋지만 사실상 뭐 10월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EU에서 할 생각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영국의 발언을 기준으로 너무 파운드에 대한 판단을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협상이 나고 나면은 파운드에 대해서는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발생은 되겠지만 일단 파운드 자체가 경제 협력이 EU랑 이루어져야 되는 반면에 EU 측에서는 그걸 만들 생각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협상안이 노딜 브렉시트가 아니라 딜이 나와서 딜에 대한 부분이 경제 관련된 파트가 나왔다. 그럼 이 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국이 가져갈 게 없는 그런 협상안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안을 제대로 파고들어서 딱 오픈이 되고 그리고 그 협상안에 대해서 분석 결과가 딱 나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파운드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숏으로 크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면에서 미리 숏에 대한 대응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고요. 파운드 인버스로 ETF로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파운드 거래하시는 분들은 단타적으로 들어가시는 포인트를 좀 계속 노리실 것 같아서 일단 현 시점에서 노리실 수 있는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3084, 1.3084죠. 여기서만 한번 매도 포인트 대응 노려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 뚫고 만약에 올라가서 브렉시트안이 굉장히 좀 현안이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슈로 신고가를 올라갈 경우에는 그 다음 매도 포지션은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파운드화까지도 우리가 같이 한번 봤는데 제가 아까 이제 그 송유관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지금 미국 허리케인 오고 있는데 이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우리에겐 좀 친숙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금했을 때 그때 이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국민연금에 투자를 했거든요.
지분 투자를 하고 있죠. 거긴 괜찮아요. 좋은 데예요. 지금 좋은 데인데. 결과가 어때요? 결과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거기를 떠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우리하고도 좀 연관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인데, 이게 이쪽을 약간 폐쇄할 가능성도 있다. 뭐, 가능성입니다. 왜냐면, 홍수나고 침수하면 뭐, 폐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한번 제가 문의를 한번 드려봤었고요. 원유 고치 정도는 잠깐 잠기겠죠. 네, 만약에 뭐 엄청나게 비 오면 뭐 잠길 수밖에 없겠죠, 솔직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자연재해를 우리가 미리 예측한다는 거는 좀 솔직히 쉽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이 각각 이 스타님들한테 있는데 요즘 인도가 잘 가다가 정말 잘 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올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미국보다도 인도 증시 보면 센섹스 지수 보면 뭐 거의 이렇게 잘 나가는 데가 있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최근에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꺾이고 있는데 중요한 게 지금 약간 두 가지 딜레마에 약간 빠져 있어요. 뭐냐면 인도가 석유를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왔고 그러면서 달러가 올라갔는데 이번에 계속 경제 성장률이 계속 높다 보니까 금리를 최근에만 2번 올렸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물가는 안 잡히는데 여기서 또 루피아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루피아 폭락했으니까 석유 사려면 더 많이 사야 되겠죠? 더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 대외 의존도가 80%가 넘는다고 하니까, 인도가. 근데 이제 과연 그렇게 되면 사실 달러는 근데 안 오른단 말이죠. 루피아는 폭락했는데. 물론 이제 달러 인덱스 구성 요새 인도 루피아가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봤을 때 혹시 인도가 꺾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흥국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시는지 약간 궁금해요. 달러가 사실은 달러 인덱스 자체는 크게 변동은 많이 없는데 오히려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루피아는 폭락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인도 루피아가 좀 많이 폭락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생각은 어떠신가? 우리 에이지스타님 먼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혹시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네. 요즘 아니, 인도에 저는 관심이 굉장히 있어가지고 좀 간결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인도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겪을 때마다 익시트를 암호화폐 아니면 달러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인덱스적으로 묶어서 보실 때는 이제 인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통화 가치 동반하락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매수 수급 기준으로 지금 트레이딩이 반대로 더 강하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상승 방향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상태고요. 지금 상태에서 잠깐 암호화폐로 빠진 수급들도 결국에는 다 달러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생각을 하실 때는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 측에는 매수 수급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줄 것이다 라는 부분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최근에 급상승을 만들어줄 수가 없는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아예 96.5에다가 블로킹 라인을 설정을 시켜서 상한 밴드권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서 신고가를 올라가는 것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한 번 더 슈팅을 쏴주려고 올라갔더라도 최고 고점은 98 정도에만 만들고 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매수 수급을 던지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도가 사실상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미국하고 비슷하게 해왔기 때문에 약간 맞춰온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약간 이제 서로 방향이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제가 지금 인도 센세스 지수를 하나 올려놓고 있는데 차트를 혹시 해양사님께서는 이쪽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달러 인덱스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안 주고 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하셨던 거는 신흥국 대표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신흥국 대표라는 이제 전제가 깔리게 된다면은 나스닥 증시가 연중 고가가 갱신이 된다면은 어떻게든 조금 이제 증시가 많이 무너지는 현상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지금 화폐 자체도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미 증시에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신흥국 대표라면은. 근데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제가 인도를 몰라요. 네, 이건 솔직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인도에 대해서 이제 루브라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면 인도의 GDP라든가 지금 현재 여건이 어떻게 있고 금리라는 걸 철저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사실 조사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갑자기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준비를 하겠다면은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겠지만은 지금 사실 통화 관련이랑 이제 오일이라든가 골드, 나스닥 이거 보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비주류기 때문에 인도 자체는 저는 좀 한번 다음 주에 답변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한번 공부를 가져보도록 제가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떼어봤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이제 나스닥하고 약간 비슷하게 쭉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막판에 지금 약간
근데 나스닥 많이 조정은 받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쪽에 이제 최근에 이쪽 궁금하신 분들 좀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인도를 그렇게 잘 많이 연구를 안 해가지고. 인도 투자 쪽은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인도의 직접적인 투자 방법은 ETF밖에 없습니다. ETF밖에 없어서 인도 선물 상품은 뭐 그렇게 특별히 투자할 건 없고요. 신흥국을 대표하고 있어서 한번 좀 제가 점검하고 넘어가려고 제가 얘기를 한번 꺼내봤고요. 최근 하나만 좀 언급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오일 잠깐 한 번만 언급하고 오일. 싶은데 이게 오일이요. 이게 어쨌든 간에 11월에 이란 제재가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제 이 아직 얘기가 앞두고 있잖아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왔던 이 저가가 당분간에 최저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67달러가. 최저가.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에이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수적 포지션을 계속 고려하는 상황이긴 한데 저도 매수적 포지션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차트가 단순히 이유는 없어요. 지금 시황 자체가 뭐 하나 터지면은 또 올라가거나 떨어져요. 오일은 네. 허리케인 오고 이건 저희가 예측의 범위를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반등이 오는 자리에서 허리케인이 터졌단 말이죠. 네.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여기서 이제 추세를 좀 세게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요. 추세를. 그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될 거는 오늘이 아닌 내일 좀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내일. 이게 추세상이면은 분명히 이제 기준선을 한번 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커스에 굉장히 맞춰야 돼요. 지금 단가로는 68.83인데 단가가 무려 120팅 밑에 있어요. 근데 오늘 아니라 내일이 기회가 한번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세를 먹고 간다면은 제가 본 장은 앞으로 이제 연중 고가갱신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75 왜 그러냐면 이란 제재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인도의 침체가 되는 것 같아요. 인도가 대외 의존도에서 석유 수입이 제일 많은 나라라서 상당히 인도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유가가 오르는 것 때문에. 이러면 또 인도도 좀 쉽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힌트도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왜 매수적 방향으로 굉장히 보냐면은 미국이 이란을 제재를 할 거예요. 이란이요 말을 안 들어요. 원래 과거 전례가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원유 공급이라든가 수요 부분을 완전 제로로 맞춰버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유가는 상승에 대한 추세를 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게 언제부터냐 이게 중요한데 다수의 투자자 관점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한두 달 전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 왜냐면 11월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딱 그게 아니라 이미 그때쯤 가면 이미 더 올라가 있어요. 왜냐면 못 들어가.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과거에 안 들었던 말을 안 들었던 애들이에요. 너네 우리 핵협상 탈퇴할 거니까 너네 이거 우리 요구 조건 안 맞추면 너네 앞으로 원유 공급에 대해서 다 차단해 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해도 이란 애들은 미국 애들의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듣는 거 자체가 뭐냐면 자기 국가의 현재 정부 수반이 있는 사람들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결과이기 때문에. 그죠. 네, 상당히 통제력 약해지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달 반 정도의 유예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 상승 랠리를 굉장하게 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저는 항상 이제 시황을 볼 때 다수의 투자자 관점에서 봐요. 그러면 지금 상황 자체가 어쨌든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큰 상승 파동이 한번 일으키기 딱 좋은 조건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차트가 이미 만족을 한번 해버렸어요. 허리케인으로. 올또 그리고 또 약간 상승 출발하고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앞으로 좀 포커스를 오일 관련해서 집중해야 될 게 이런 추세 자체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상황적으로 열린다. 그러면 기준선 위치 값을 한번 좀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야겠다는 상황 자체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잘하면은 해외 선물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100%라는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지 자체가 굉장하게 형성되는 추세가 하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가능한 포인트라고 거죠? 이 가능성이 열리겠다 이 생각이 드는 그럼 이번에 아예 베스트픽까지 한번 같이 해주죠. 베스트픽까지 가지고 나오신 게 있는데 이번 주 베스트픽 한번 우리 해양스타님 5일이에요. 마침 딱 5일인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베스트픽 자체가 저희가 어떻게 시그널 차트를 조금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5일에서.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 좀 시그널을 활용해갖고 좀 크게 수익이 안정적으로 많이 나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베스트픽인데 손익비를 한번 보고 싶은데 5일밖에 별로 안 봐갖고 5일밖에 안 해가지고 지금 베스트픽 띄워지나요? 네, 지금 아마 띄워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손익비 구성을 조금 알차게 했어요. 손실이랑 수익의 구성을 알차게 했고
이게 지금 10일이고 어제 날짜도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3일 동안 구사를 하는 누적 정도인데 손익을 꼬고 오셨네요. 안정적으로 3일 동안 지금 수익권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좀 매수적 포지션을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좋겠다. 앞으로도 이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LG시스템 스타님께서도 패스픽 간단하게 한번 빠르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파운드를 이제 매수 포인트 2901 포인트에 저번 주 금요일에 드렸었는데 2901 포인트가 이제 월요일에 정확하게 거의 점 찍고 올라갔죠. 그래서 저점을 아예 그냥 2901에 만들고선 한 틱 만에 밀리고 그다음에 바로 슈팅으로 쏴서 지금 신고가까지 올렸던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LG시스템님 베스트픽도 있는데 요 화면은 제가 화면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톡방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이슈 다 다뤄봤고요. 우리 민지 앵커님께 마이크를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우선 세 분하고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상담부터 해외 선물 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지금쯤이면 퀴즈 정답자도 공개를 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화면으로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퀴즈 정답은요. 2번 스톡 옵션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5분 저희가 추첨을 했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아래 띄워주세요. 자, 볼까요? 어떤 분이 당첨이 되셨을까요? 나와주세요. 9919님, 0935님, 8997님, 1318님, 0659님 이렇게 5분 저희가 추첨을 했다고 하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일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연락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전화번호도 꼭 전화 받으신 후에 선물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저희 톡스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밤 8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